안녕하세요. 정병리입니다. 방금 PCM 수업을 마쳤고요. 오늘은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의 행운에 속지 마라 이 책으로 독서 나눔을 하였어요. 이 책을 읽고 저는 제가 지난 10년 동안 해왔던 투자와 상담 그리고 인생의 경험들이 어떻게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선명하게 느끼게 되었어요.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에서 덜 속고 덜 틀리고 덜 시달리는 방법. 우리는 왜 계속 불안할까요? 왜 소통이 안 되고 왜 돈 문제 해결되어도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요? 저는 그 모든 뿌리가 바로 복잡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복잡성을 어떻게 다루고 우리를 가두는 박스 밖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지 저의 관점으로 정리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생은 원래 단순하지 않다입니다. 복잡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원래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인생은 단순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잡성을 인정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도 말했듯이 우리는 늘 단순한 걸 원해요. 단순한 말, 단순한 해석, 단순한 결론.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늘 이런 질문들이 쏟아지거든요. 지금 사야 돼요? 폭락오 나요? 일사는 끝났다 그러는데 정말 끝나나요? 이런 질문 자체가 복잡한 현실을 단 한 줄짜리 해답으로 줄이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건다는 거예요. 하지만 인생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불확실하고 변동하고 예측할 수 없는 복잡계라는 겁니다. 이 복잡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블랙스완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는 충격, 감당 못할 위기, 예상 못한 사건들, 이게 반복되는 거죠. 저 자신도 그걸 수없이 경험해 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박스 안에서 사람이 무너지는 3단계 패턴이 있어요. 사람이 박스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망하는 구조가 있는데요. 이 복잡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동으로 박스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박스 안은 이렇게 3단계로 움직입니다. 첫 번째, 감정이 먼저 올라와요. 두 번째, 그 감정을 지지하는 생각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세 번째는 감정과 생각이 굳어져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도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돈만 해결되면 행복해지고 애들만 취업하면 나는 내 인생을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큰 집에서 저는 큰 집을 좋아하니까 큰 집에 살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것들이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갖고 싶은 걸 다 해봤어요. 밍크를 정말 그 밍크를 사놓고 몇 번이나 입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거의 20벌 가까이 되는 것 같고요. 집도 수억을 들어서 수리하고 사무실도 이렇게 옮기고 저렇게 옮기면서 투자하고, 그리고 미국 여행을 가서도 몇 천만 원을 이 모든 주를 돌아다니면서 최고의 럭셔리한 호텔에서, 그리고 모든 것들을 돈 계산 안 하고 무조건 다돼 이러면서 정말 원 없이 돈을 좀 써봤던 것 같아요. 물론 있는 분에게 원 없이 돈은 몇십억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몇 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이 신기하게도 정작 돈이 해결되고 내가 돈을 원 없이 써보기도 하고 이랬지만 마음이 더 공허해졌어요. 이상하다. 분명 이게 해결되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더 이상 돈을 벌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오래 살아서 뭐 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늘 내 안이 불안이라더라고. 오히려 돈이라는 큰 불안 요소가 사라지니까 그동안 숨어있던 다른 복잡성들이 전부 얼굴을 내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우울해지고 이 몸도 더 아파오고, 그리고 이 상담을 받고 이래도 다 해결이 안 되고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하고 오히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상층이 오히려 우울증 병이 제일 많다는 말이 저는 제가 몸소 체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표면만 보고서는 인생이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번째는 표면이 아니라 전 단계에서 답을 찾아라입니다.
이 세 번째 포인트가 바로 퍼면이 아니라 전 단계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이 PCM에서 늘 문장이 강조하는 문장이에요. 이게 전 단계 문제인가 아니면 지금 단계 문제인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계약을 안 하면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화면만 보거든요. 아, 오늘 기분이 별로였나 보다. 경쟁 물건이 더 좋아서 그런가 보다. 아니면은 이 모든 것들이 내 탓이 아니고 전 단계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단계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단계는 대부분 전 단계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자격 조건을 제대로 체크했는가, 그 사람이 원하는 물건을 내가 관심 포인트를 정확히 짚어냈는가, 그리고 질문을 건너뛰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거를 물건을 팔기만 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이 기능만 설명하고 본질과 연결해 주지 못한 게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 전 단계의 문제를 풀지 못하면 지금 현재 단계를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 부부관계 문제, 자녀 문제, 돈 문제도 똑같다는 거예요. 표면에서는 미궁처럼 보이지만 전 단계로 내려가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잡성을 다루는 첫 번째 기술이고, 우리가 박스권 밖에서 본다는 게 이 부부 문제, 자녀 문제도 내가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박스권 안에서만 해결되지만은 박스권 밖에서 일단은 그 안에 문제가 무엇인지 본질을 찾고,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 전 단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 이게 돼야지 이 문제 해결이 되는데, 이 박스권 안에서만 있을 때는 그 감정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절대 밖에 있어서 이 객관적인 거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잡성을 드러내는 유일한 도구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불편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잡성을 드러내는 유일한 도구는 이 무엇일까? 이렇게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바로 대답을 못해요. 하지만 질문이에요. PCM에서 교육에서 첫 번째, 박스권 밖에서 봐라. 그리고 정체성, 본질, 관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이 질문, 최고가 질문이라는 거. 처음에 이 질문이라는 거를 듣고 질문을 계속해서 질문하세요, 질문하세요 했을 때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쉽지 않냐면 상대의 상처를 건드릴 수도 있고 내 두려움이 드러날 수도 있고 관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질문을 피하고 표면만 보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 결과 인생은 반복되고 실수도 반복되고 소통의 실패도 반복된다는 겁니다. 저 역시 질문이 무지 두려웠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혹시 이 말을 했다가 상처받지 않을까, 관계가 깨지면 어떡하지, 내 문제만 보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똑같이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두려움 때문에 진짜 해야 할 질문을 못하고 살아왔던 거기 때문에 이 소통이 굉장히 안 되고 관계가 불편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넘어서도록 도와준 게 저에게는 이 PCN 교육, MF 케어, 그리고 이런 멘토 아이시간 대표님, 주하영 대표님, 주은숙 코치님, 이런 분들이 저에게 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질문은 용기이고 그 용기는 혼자서는 못 만든다는 거를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이유는 사실 단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할지, 그리고 내가 지금 서울에 살아야 할지, 일산에서 살아야 될지, 그리고 지방으로 가야 될지,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맞는 건지, 내가 지금 집을 사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내가 지금 팔아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일산에 머물러야 될지, 아니면 이사 가야 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이 끝없는 불확실성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겉으로는 가벼운 척 하는 거잖아요. SNS에 예쁜 사진도 올리고 좋은 옷도 입고 여행 사진 올리고, 하지만 진짜 가벼움은 겉모습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줄어드는 게서 나온다는 겁니다. 저 또한 이 두려움이 줄어드니까 이 겉모습에는 전혀 이제는 신경이 쓰지 않더라고요.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두려움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목적을 갖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이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늘 흔들리고 공허하고 했는데, 지금은 제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목표는 매번 바뀌어 가더라고요. 매년 바뀌어 가고 매번 바뀌고 이러지만은 제가 목적이 뚜렷하게 이제 생겼기 때문에 이 흔들리는 게 덜하고 두려움이 없어져 간다는 거죠. 여기 레이달리어 말처럼 삶은 가볍게 목적은 진지하게, 이 말을 처음부터 제가 PCN 교육에서부터 들었지만, 처음에 들었을 때 제가 1년 반 전에 들었을 때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반대로 우리는 목적은 가볍게 삶은 진지하게라고 늘 삶을 진지하게만 하다 보니까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한 6개월 이상 들어가면서 이 말의 뜻을 알면서 제가 굉장히 삶이 가볍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 또한 그 순간에 어느 이 계속 교육을 통해서 저를 보기 시작하면서 가벼워지기 시작했는데, 이 교육을 통해서 계속 알면 알수록 오히려 삶은 가벼워지고 목적은 진지해지지만은 모든 것들에 대한 게 오히려 이 겸손해지더라고요.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은 늘 예측하지 못하지만은 늘 어떤 게 생겨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목적이 있으면 두려움이 줄고, 두려움이 줄면 이 복잡한 세상을 건들 힘이 생기지만은 이걸 계속해서 내가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이 블랙스완이 오더라도 이제는 예측하지는 않았지만은 적어도 박스권 밖에서 그거를 바라볼 수 있고 해결하려고 한 단계 한 단계 제가 박스권 밖에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삶은 가벼워지고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은 진지해지면서, 그리고 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삶이 무거워지면 이 두려움이 점점 더 커지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박스권 밖에서 보면서 이 하나하나 문제 해결을 해 나가다 보니까,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해결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박스권 밖에서 나를 바라보려고 노력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결국 모든 길은 정체성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 본질은 정체성이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패턴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떤 박스 안에 갇혀 있는지, 이 정체성을 모르면 관계도, 돈도, 세일즈도, 인생도 풀리지 않더라고요. 이 전체성 클로징이라는 건 내가 꽉 차서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나오는 상태예요. 이게 꾸며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차오르는 힘으로 사람을 돕는 상태인 거예요. 저는 그 지점이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손님과 함께 집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도 저는 집 보는 걸 좋아하고 이 일을 좋아했기 때문에 늘 항상 행복한 마음으로는 했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 일을 즐기고 행복하게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뭔가가 윙윙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지금은 제가 이 일을 어떤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제가 확신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설명을 할 때도 예전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뭔가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사람에 맞춰서 더 많이 하려고 했다면, 지금은 정말 그 사람이 이걸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거, 그리고 뭔가 선택을 했을 때 불안과 두려움은 늘 같다는 거예요. 하지만 덜 불안한 쪽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도 그분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했더니, 저는 정말 요즘 행복하고 감사함이 저절로 나온다고 했을 때 제 얼굴에서 그게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매사에 모든 게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오늘도 이 PCM 수업에서 늘 이제 끝나고 나서는 이 저의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제일 수혜자라고 늘 말을 하거든요.
1년 반을 해오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지만 제가 할 때마다 이 안에서 제가 가져갈 게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경험이 더 많기 때문에 그 경험을 어떻게 풀어서 해석해야 될지를 몰랐고, 당연하게 그 경험은 그냥 경험대로 남아 있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이 경험들을 제가 박스권 밖에서 보고, 그리고 이 경험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아는 거고, 앞으로 예측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런 경험들로 인해서 제가 덜 흔들리고 덜 불안하고 저의 삶이 가벼워지고 목적은 진지해진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혼자 해석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고 이 PCN 교육을 통해서 듣다 보고 이 책을 읽고, 이 책도 또한 예전에는 하나의 책으로만 보고 그냥 이 행운에 속지 말라, 나심 니콜라스 이 탈레브가 한 내용들은 이래, 뭐 우리는 뭐 대부분은 단지 운 좋은 바보다, 이런 이야기들로 이 책에 나와 있는 거라면은 이제는 제가 저의 관점으로 저에게 해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삶의 연결로 이거를 이제 읽어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것 또한 저에게 가장 큰 수혜인 거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 책을 읽고 행운에 속지 말라는, 우리는 암벽이 아니라 어제보다 덜 멍청해지기예요. 결론은 아주 단순하다는 거죠. 인생의 목표는 암벽이 아니라 어제보다 덜 멍청해지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덜 섰고 덜 틀리고 덜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더 깊이 보고 더 본질로 가는 것. 복잡성의 시대에는 속지 않는 사람이 경쟁력이라는 거예요. 저도 매일 배우고 매일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를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고 있어요. 여러분도, 저도 아직 부족하고 배우는 단계이고 늘 일주일에 2번 정도 이렇게 배움을 제가 이렇게 영상에 남긴 지도 이제 1년 반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제가 영상을 남길 때는 이 책 내용과 제가 강의한 거를 그냥 가볍게, 어떻게 보면 저의 삶과 과거의 경험들과 연결해서만 이야기가 들렸다면, 이제는 제가 또 제가 성장을 했고 변화가 되고, 그리고 이 관점이 변하니까 이제는 저의 정체성이 어떤 정체성을 알게 되고, 그리고 제가 이 많은 여기에서 이제 눈가를 많이 돌리라고 하거든요. 이 관점을 많이, 여러분의 관점들도 여러분의 정체성도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는 이 책을 읽고 오늘도 지금 2시간 강의를 들었어요. 오늘은 정말 제가 바쁜 하루였거든요. 오후에 손님과 집을 보고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주협회에서 또 저희 주협회 회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수업을 들어오기 위해서 이 저녁을 다 먹지 못하고 왔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1년 반 정도를 하다 보니까 이 수업이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저의 삶에 얼마나 가장 큰 이 수업이고, 이 시간이 저한테 가장 앞으로 나치판 같은 역할을 해주는 방향성을 가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행운아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러분도 지금은 제가 전달력이 아직까지는 다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배워나갈 것이고, 제가 이렇게 일주일에 2번, 그리고 한 번은 부동산, 이렇게 해서 늘 영상을 업그레이드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지금 하는 말들이 조금은 어떤 분들은 불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직은 제가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거 다 아는 이야기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이러다 보니까 이 생각이 달라지고,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는 속성도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한 면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양면성을 보면서 네 말이 맞고 네 말도 틀리고, 내 말도 맞고 내 말도 틀리고, 이런 관점에서 보다 보면은 이 소통도 쉬워지고, 그리고
이 부동산이라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이 부동산이라는 게 아니라 저는 요즘에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람을 상담하면서 오히려 제가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그분들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고객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제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관점으로 그분들을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제가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지금 변화하고 성장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삶은 가볍게, 목적은 진지하게, 그리고 어제보다 덜 섞기, 이런 내용들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챗GPT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하다 보면은 그 내용들이 경험이 많고 변동성이 많은 분들은 그게 빨리빨리 좀 와닿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은 MF 케어 독서를 통해서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